저는 막걸리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허시명이라고 합니다. 막걸리 강좌를 2009년부터 했으니까 한 14년 정도 막걸리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인기 있는 수업이 내 생애 첫 술 빚기입니다. 인문학 강좌의 첫 번째 강좌인데요. 그날 첫 술을 빚는 거죠. 그날 고두밥을 쪄서 술을 빚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외부 강의를 나갈 때는 쉽게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이 체험 키트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합니다. 직접 빚으면 간단히 가져갈 수 있어서 지방에 내려가서 하고 해외에 나가서 막걸리 빚기 체험도 진행하고 막걸리 빚기에 대한 원리를 설명하면서 간결하게 막걸리를 빚어 먹을 수 있는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키트를 만들었습니다. 올해 키트 만든 것에서는 특별하게 꽃을 몇 송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누룩의 향기와 꽃향기가 잘 어우러지도록 하는 건데,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맥주에 들어가는 생홉꽃을 넣습니다. 문경에서 재배되는 캐스케이드 홉꽃을 넣는데요. 이것은 막걸리에 맥주의 향기를 조금 더 칠한 거죠. 막걸리가 쌀술이라면 맥주가 보리술이기 때문에 충분히 곡물술로서 서로 소통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꽃에는 진달래도 있을 수 있고 국화도 넣을 수도 있고 하는데 홉꽃이 조금 더 향이 좀 강하더라고요. 그리고 맥주에 들어가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향기이기도 해서 술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꽃, 그래서 주화라는 술꽃이라는 이름까지 얻었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재배되는 홉꽃을 몇 송이 넣어서 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키트의 내부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리터 발효통이 들어있고요. 이 발효통 안에 재료가 담겨 있습니다. 막걸리라는 게 어떻게 거르느냐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시아주머니가 들어있습니다. 막걸리 한 통을 알뜰하게 거를 수 있는 주머니가 있고요. 이 주머니는 뜨거운 물에 한번 소독을 하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술 빚고 나면은 직접 사인도 하고 상표를 하나 붙이면 되겠습니다. 이 투명한 통이어서 발효가 진행되는 것들을 볼 수 있겠고요. 이 안에 홉꽃이 2g 들어있고요. 밀누룩이 30g 들어있고 효모도 1g 들어있습니다. 이게 주 재료죠. 500g의 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쌀들은 호화가 돼 있다. 보통 술을 빚게 될 때 호화 과정을 빚는데 호자가 풀호자거든요. 그러니까 익히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쌀은 이미 익혀진 상태의 쌀입니다. 이걸 주재료로 삼고 그 다음에 물이 1리터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을 이렇게 1리터를 준비했고요. 깨끗한 물로 한번 헹궈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술 빚기의 안정적인 온도가 25도거든요. 그래서 이 물 자체도 너무 차갑지 않게 25도 정도 충분합니다. 이제 누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막걸리 주 재료는 쌀과 누룩과 물이죠. 먼저 누룩이 들어가서 누룩이 좀 더 풀어진다면 술 빚기가 좀 수월하겠죠. 냄새를 맡아보면 약간의 밀집, 볕단 냄새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밀을 갈아가지고 단단히 뭉쳐서 곰팡이를 피워가지고 누룩을 띄운 다음에 이것을 분쇄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여기 안에는 효모도 1g 정도 들어있습니다. 이 막걸리 키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감미료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막걸리 키트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단맛을 좋아하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포도당이나 또 감미료나 이런 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달하면 술맛이 좋다 이렇게 표현해서 좀 더 단맛을 감미해 놨는데 이 막걸리 키트에는 감미료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누룩과 쌀만으로 단맛을 이끌어내는 키트입니다. 여기에 1리터의 물을 넣어줍니다. 통 안에서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물을 전체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주걱으로 이 누룩을 좀 풀어주는 거죠. 술이 된다라는 것은 이 누룩 속에 있는 효소가 쌀 속에 있는 전분을 당화시키고
누룩 속에 있는 효모가 그 당을 분해시켜서 알코올을 만들어내는 게 술 빚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누룩이 잘 풀어지는 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술 빚기를 할 때 많은 양을 할 때는 누룩과 쌀을 넣고 물을 좀 넣어서 치대는 작업을 열심히 하거든요. 그것은 누룩도 잘 삭고 또 쌀과 누룩이 잘 어우러지고 누룩물이 풀어져서 쌀 속으로 잘 흡수되도록 치대주는 과정인데, 구운 쌀에 누룩물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잘 누룩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좀 더 흔들고 그러면 이 물도 체온 때문에 조금 올라가죠. 그래서 이걸 한 5분이나 10분 정도 두었다가 술 빚기를 하면은 조금 더 안정된 술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집으로 찾아가는 막걸리 양조장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은 막걸리 학교에서도 실습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양조장에서도 술 빚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막걸리 빚기가 2021년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직접 체험하기 좋은 컨텐츠가 됐습니다. 그래서 핸드메이드 술 빚기를 하거나 술의 이론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 실습제로 쓰는 거고, 또 막걸리를 잘 빚고 강의하시는 분들도 이 키트를 활용해서 교육을 하고 막걸리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어서 어떻게 강의를 하는지의 내용까지도 함께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구운 쌀인데 타지 않게 구웠습니다. 로스팅해서 메가를나 커피처럼 조금 더 태워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하면 특이한 맛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선은 태우지 않고 하얗게 로스팅한 쌀을 그리고요 통 안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1리터고 쌀은 500g입니다. 그러면 물이 2배이지만은 쌀이 들어가면 금방 흡수해서 3시간 두면 이게 물을 다 흡수하게 될 것입니다. 구운 쌀이 풀어진 물을 흡수하게 되면서 쌀 속에 들어있는 전분을 분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하루 정도 지나면 이 누룩 속에 있는 효소가 쌀의 어떤 조직들을 아주 무르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저어야 되는 건데, 적게 되면 이 쌀알이 물에 차 풀려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저어주면은 주걱이 조금 더 무겁다 싶을 정도로 쌀이 물을 아주 빠른 속도로 빨아들이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막걸리 빚기가 한국문화 컨텐츠의 하나로 합류를 하게 되면서 해외에 계시는 분들도 직접 빚어서 막걸리를 맛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래서 키트를 만들어 주세요 해서 만들었고, 그래서 해외에도 소개를 하고 국내에도 홈 막걸리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서 홍보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부재료들이 다양하게 들어가는 막걸리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기능성 약초인 인삼이 들어가서 인삼 막걸리가 된다랄지, 봄날에는 진달래가 넣으면 진달래 막걸리가 된다랄지, 가을에는 국화를 넣거나 또 향기 나는 성분들을 넣을 수가 있죠. 다양한 허브들도 들어갈 수 있는데, 꽃을 넣고 싶어서 홑꽃을 봉지에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홑꽃이 제법 두툼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 홑꽃이 한 10송이 정도는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2g 정도 되는데, 홑은 이 가운데를 이렇게 벌리면 노란 가루가 나옵니다. 이게 루플린이라는 건데요. 여기에서 홑의 향기가 묻어납니다. 그래서 한 4송이나 5송이 정도를 먼저 첫 술에 넣어 주고요. 나머지 절반 정도는 잘 봉해 가지고 냉장실에 넣어 놓고 이 술을 6일째 걸을 거거든요. 지금 넣은 것은 홑의 쓴맛이 막걸리 속에 좀 더 배어들 거고요. 하루 전에 넣는 홑꽃은 홑의 향기가 배일 겁니다. 홑의 향기가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그 진정제 효과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홑을 베개에 넣고 홑의 향을 맡기도 하고요. IPA 맥주를 즐겨 하시는 분들은 이 향기를 좀 더 좋아하시죠. 한동안 맡고 있어도 이 향기가
즐길 만한 그런 향이고요. 또 술과 잘 어우러진다. 이 누룩의 향기와 호배의 향기가 같이 어우러진 특별한 막걸리 키트를 만들었고, 또 외국인들한테도 조금 더 호소력 있는 막걸리를 만들었습니다. 요즘 한국의 쌀 소주를 오크통에 담아서 숙성시키는 것처럼 오크 향에 조금 더 익숙한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쌀 소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중간자의 역할을 구술이 해준다고 한다면, 이 막걸리 키트도 외국인들에게도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는 쌀술의 특징들을 부여하기 위해서 문경에서 재배한 홉을 넣어서 홉꽃 막걸리를 빚어 보았습니다. 꽃이 위에 둥둥 뜨는데요, 저어주면은 꽃이 물에 젖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조금 가라앉을 겁니다. 이동할 때는 완전히 닫고 이동을 해야 되는 거지만, 비닐 하나에다가 고무줄로 싸서요, 싸서 이쑤시개로 구멍을 사방 한 7, 8개 뚫어줍니다. 날벌레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일 테고, 이 안에서 CO2가 발효가 되면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CO2가 빠져나가게 해줄 수 있는 거죠. 발효되는 과정은 이 통에서 기포가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을 테고요. 직접 만들어 먹는 막걸리의 매력이라고 한다면 원재료의 특성들을 내가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좀 더 막걸리 도수가 6도이기 때문에 시중에서 판매되는 막걸리에 이제 감미료나 물엿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단 게 좀 싫다 그러면 좀 더 투박한 형태의 술을 빚어서 여기에다 꿀을 넣는다랄지, 또 내가 좋아하는 기능성 부재료를 넣는다랄지, 이 키트처럼 꽃을 넣어서 그 향기를 즐긴다면 막걸리의 신세계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만 5일이 지나고, 그러니까 6일째에 이 술은 거르면 되고요. 꽃은 5일째에 꽃을 넣고 전체적으로 120시간 정도가 지난 뒤에 이 사주머니에다 넣고 이걸 따라 부어서 거르시면 되겠습니다. 다 빚고 나면은 여기에다가 손잡이가 있으니까 뒤로 여기에다 넣고 상표를 붙여서 날짜를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에서는 바닥이 차거나 뜨거우면 바로 넣지 마시고, 그렇다면 선책이나 나무 판자 위에다 이걸 놔 주시면 되겠고요. 주걱을 뜨거운 물에 소독을 해서 주걱으로 하루에 한 번씩 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서 위로 저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일째 술을 걸러서 술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에 빚는 방법들을 다 적어놨습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한다면 막걸리 정도는 빚을 줄 알아야 되지 않겠나.